오늘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 일단은 시작해보는 걸로. 네. 하이. 하이. 찍을 때마다 조금 민망해. 맞아. 이건 익숙해지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책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 어떤 책 읽었다 그랬었지?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가 무슨 뜻이야? 멀티플라이어가 좋은 리더에 관한 책이에요. 좋은 리더. 좋은 리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고 어떤 리더가 팀원들을 성장시키는가, 조직을 잘 굴러가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막 그런 막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진 않잖아. 그쵸.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죠. 어떻게 이런 책을 읽게 됐어? 이거는 추천받은 책이고 되게 제가 지금 개발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CTO 분이 소개해 주신 책이고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좋아요. 보통의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요. 방법론적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발이었다고 나는 느꼈거든요. 그런 책들을. 근데 이 책은 이렇게 하면은 멀티플라이하고 이렇게 되면은 반대되는 다른 개념이 또 나와요.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줘요. 이 5가지의 상황에서 멀티플라이어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다른 안 좋은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딱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챕터가 하나씩이에요. 상황 1에 대한 챕터 하나, 상황 2에 대한 챕터 하나.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책의 70%. 그럼 되게 상세하다는 얘기죠. 안에 사례까지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가볍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고. 이론, 사례, 반례 이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좋을란가? 전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은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치. 결국에는 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책에서는 리더를 대하는 자세도 나와요. 리더를 대하는 자세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늘 좋은 리더만 만나면 좋지. 늘 여기서 말하는 멀티플라이어만 만나면 너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리더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취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고, 사실 리더가 주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 좋은 협업관계? 그런 관점으로도 보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보면은 되게 이 사람이 리더가 아닌데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동등한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 좀 리더 같은데? 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있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리더만 읽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읽으면 다 좋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치.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리더만 읽는 그런 류의 책은 아니네. 그쵸.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기도 하고. 난 리더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네. 여기 책에서는 멀티플라이어랑 디미니셔를 나뉘어요. 디미니셔. 디미니셔가 안 좋은 리더를 칭하는 말이고, 멀티플라이어가 좋은 리더. 근데 혹시 멀티플라이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멀티플라이. 곱빼기 아니야? 맞아요. 사람들의 능력을 곱빼기 시키는,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정확히 책에서는 멀티플라이어를 사람들을 더 훌륭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리더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지성과 능력을 부활시키고 끌어낸다. 우리는 그들을 멀티플라이어라 부른다. 멀티플라이어는 집단 지성 바이러스에 열광하는 조직을 만든다. 멘트 너무 좋아. 설레죠? 나 진짜 설렜어. 와, 대박이다. 진짜 배우고 싶죠? 멘트 너무 좋았어, 지금. 그 반대로 디미니셔는 어떤가? 지성과 능력을 없애는 마이너스 리더들. 우리는 그들을 디미니셔라 부른다. 그들은 지적인 사람은 드물고 자신만이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디미니셔는 역사에서 사라진 많은 제국들처럼 결국 무너지고 마는 조직을 만든다. 일단 이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맞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디미니션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천천히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멀티플라이어의 사고방식과 디미니셔의 사고방식이 나뉘어요. 자, 먼저 디미니셔의 사고방식을 말하자면은 디미니셔의 관점은 엘리트주의와 희소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트야. 나는 희소해. 내가 최고야. 라는 게 디미니셔의 생각. 오케이.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매우 드물고 내가 바로 그 소수에 속한다고 믿는다. 라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더라는 자리까지 가다 보면은 그치. 결국에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리더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디미니셔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까지 올라갔던 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나만 해본 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단한 거죠. 일단 그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근데 리더의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인 거지. 그치. 저자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임원 20명이 제품의 시장 진입 전략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회의였다. 어떤 회의였던 거예요. 중요한 안건을 둔. 그 디미니션은 회의실에 나오며 말했다. 보통 나는 회의에서 2~3명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디미니션은 지적 능력은 고정된 것이며 시간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은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저술가인 캐럴 드웨기 말한 고정 마인드셋에 해당한다. 개인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관점이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영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내가 그들 대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게 디미니셔의 사고방식. 오케이. 반대로 멀티플라이어는 어떨까? 멀티플라이어의 관점은 매우 다르다. 디미니셔가 지적 능력을 흑백 색깔의 이분법으로 바라본다면 멀티플라이어는 총천연색 관점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의 능력을 이렇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상상할 수 있게끔 이런 면에서 대단할까? 이런 면에서 잘할까? 저런 걸 잘할까? 다 본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게 멀티플라이어의 관점. 좀 더 읽어보자면 이것은 드웨기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이다. 멀티플라이어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전제를 이렇게 깔아놓는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조직에 가득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인터뷰한 관리자들 중에 바로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팀원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며 이 직원은 어떤 측면에서 똑똑한가를 생각해본다. 멀티플라이어는 복잡한 기회와 도전 과제를 마주하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팀원들이 사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전제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네.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보게 되는 거지. 혹시 형은 이런 리더를 만나거나 혹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그 캐롤 백 교수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사람이라서 이런 리더 사실 디미니션은 많이 만나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분야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었어.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사람. 아, 맞아.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율성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믿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하면서는 리더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중에서는 만나본 경우가 조금 운 좋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소모임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 저도 군대에서 특히 디미니셔를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군대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고 멀티플라이어의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낸 사장님들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지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알바면서 그런 사장님 만나본 적이 있구나. 권한을
이양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믿어야지 할 수 있는 맞아,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믿음을 받으면 잘하고 싶어지고. 책임감이. 그 책임감 생기면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방금 말하신 모든 내용이 이 책에 있어요. 다 설명해 놨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좋은 책이죠. 그러게. 진짜. 짱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디미니셔와 멀티플라이어의 다른 점. 팀원들의 재능을 관리할 때 디미니셔는 이용한다. 그럼 멀티플라이어는 발전시킨다. 더 향상할 수 있다. 그들의 재능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 실수를 대할 때 디미니셔는 비난한다. 멀티플라이어는 분석한다.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방향을 제시할 때 디미니셔는 지시한다. 멀티플라이어는 도전을 장려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디미니셔는 혼자 결정을 해요. 멀티플라이어는 의견을 구한다. 일을 진행할 때 디미니셔는 통제한다. 멀티플라이어는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만나봤던 멀티플라이어, 디미니셔를 생각해보면 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즐겁게 일을 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이 사장한테 고마움을 느꼈을 때는 멀티플라이어처럼 대해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레 나한테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치. 되게 좋은 관점이죠. 딱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개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맞아. 사례인 것 같아서 되게 손쉽게 와닿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디미니셔와 멀티플라이어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 책에서는 이상의 리더들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멀티플라이어와 디미니셔는 공통점이 꽤 있었다. 둘 다 고객 중심적이고 비즈니스 감각과 시장 통찰력이 뛰어났다. 또한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스스로를 생각의 리더라고 여겼다. 둘 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치. 리더 자체가 오른 거니까. 그 자리까지 오른 거는 쉽지 않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드는 사람이 뭐 아무 사람이 아니라 되게 들으면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오라클이라는 회사 알아요? 알지. 여기 쓴 사람이 오라클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 그래서 오라클의 사례들도 나오고 그런 되게 많은 대기업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5가지,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줬는데 그걸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멀티플라이어는 재능 자석이다. 반대로 디미니셔는 제국 건설자다. 아까 말했던 제국이 망한다고 했던 그 말이 있었는데 그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디미니셔. 재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는 재능을 끌어당겨 최대한 활용한다. 누구에게 속한 인재인지 상관없이 그 인재를 끌어당겨 최대로 활용한다. 사람들은 멀티플라이어 옆에 있으면 성장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와 함께 일하려고 모여든다. 좋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디미니셔는 제국 건설자처럼 행동하면서 생산적 성과를 자신이 모든 자원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인적 자원과 그렇지 않은 인적 자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이런 인위적 구분이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을 방해한다. 와닿으시죠? 뭔 내용인지 알겠죠? 앞에 했던 얘기들을 다 들었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폭군과 해방자라고 말을 해요. 멀티플라이어는 당연히 해방적이고 디미니셔는 폭군이겠죠? 그러겠지? 디미니셔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 독재자라는 맞아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최고의 사고력을 요하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멀티플라이어는 의욕을 자극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최선을 다할수록 있도록 한다. 반대로 디미니셔는 폭군처럼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은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얼어붙는다.
디미니션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요구하지만 얻어내지 못한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의견을 내줘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전에? 의견을 내 라고 했던 리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해보긴 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위축되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 지금 일을 하는 공간에서도 이제 초반에 이제 실수를 하면 실수한 대상자를 찾아내서 너가 잘못했어 라는 문화가 좀 있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두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행동이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내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내가 막 일을 했다는 걸 어필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실제 노동이랑 상관없어지는, 그러니까 실제 일이랑은 개연성이 낮은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경우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쵸. 내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 관계 사이에서도 멀티플라이어랑 디미니셔 역할을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더 많이 어떤 거에 좀 더 치우쳐진 상태로 행동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형처럼 내가 그러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나의 인지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그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으면 맞아. 내가 그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되고 새로운 방향의 사고를 또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쵸. 너무 좋다.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빨리빨리 소개를 하자면, 전지전능자와 도전장려자로 나뉘어요. 전지전능자. 오케이. 나는 최고야. 난 전지전능해. 누굴까요? 디미니셔겠죠. 그치. 내가 하는 대로 해! 그치.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 맞아. 개꼰대.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는 도전 의식을 북돋운다. 멀티플라이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는 도전 장려자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과제를 던져주며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게 멀티플라이어. 디미니션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명령하는 전지전능자다. 디미니션은 방향을 정해주지만 멀티플라이어는 사람들이 방향을 찾게 유도한다. 와, 근데 여기서는 나는 조금 디미니셔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장려할 수 있는 건 실수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빠르게 걷고 고객을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니까 디미니셔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 저도 그 관점을 많이 생각했는데, 일단 맞을 읽고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는 토론 조성자다. 중요한 결정을 토론으로 결정한다. 철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는 토론 조성자다. 또한 구성원들이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킨다. 디미니션은 결정자로서 핵심 인물 몇몇하고만 상위에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과정을 알리지 않으며 사람들은 결정사항의 실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타당성을 따지고 논쟁하느라 에너지를 허비한다.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형이 말했던 간섭형 관리자와 투자자. 멀티플라이어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준다. 구성원 모두에게 높은 기대치를 심어줌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내고 유지한다. 그는 투자자가 되어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일에 책임을 지게 한다. 디미니션은 주인이 되어 통제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직접 성과를 관리하는 간섭형 관리자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랑 또 이어지네. 그쵸. 그리고 사실 책임을
이양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 그 사람은 그만큼 믿어야 되는 거긴 그쵸. 하니까. 나는 그래도 좀 디미니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 맞지. 디미니셔들과 함께 계속 일을 하다가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축되게 되는데 그럼 내가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런 책임을 지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초년생일 때 혹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의욕이 샘솟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디미니셔들한테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나중에 멀티플레이어를 만나고 나서도 실패가 두려워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디미니셔를 겪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어. 그치. 업무 전반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저는 개발자를 꿈꾸다 보니까 좋은 개발 조직, 개발 문화를 가진 조직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어떤 문화가 이 사람들 최고로 이끄는가? 보면은 실수를 하잖아요. 공유를 한대요. 왜 일어났는지. 팀 전체에.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일단 사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수치풀. 그치. 너무 그치. 너무 속상해. 보여주고 싶지 않아. 맞지.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그런 거니까 그거에 적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오케이 고마워 나도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 라거나 나도 이번 실수 할 뻔했는데 지금 고마워 이런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성장을 하고 있다. 되게 빠른 속도로. 되게 신기하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조직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거든. 맞지. 근데 실수를 용인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축되고 실수를 해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져. 그치.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은폐하지. 맞아. 나중에 점점 맞아. 뺨! 처음에 요만한 일이었는데 뺨! 맞아. 괜히 발생하죠. 그래서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차라리 그걸 공유해서 우리가 나누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게 써먹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조직 문화의 포인트였어요.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막 디미니시하게 되는 것 같거든. 와, 괜찮죠. 대박이야. 내가 그래서 한 2주 동안 형 앞에서 형 멀티플라이어 맞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묵당 한번 하고 책 소개하는 데서 안 읽었어요. 맞아. 괜찮겠죠. 읽어볼 생각이 들죠. 아까 형이 중간에 했던 얘기를 그 사회 초년생이나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냐. 나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읽는 내내 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면? 진짜 해낼 수 없는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그때 애초에 처음에 직원을 고르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그 직원을 볼 때 청천연색 관점으로 본다잖아요. 그리고 그 장점을 활용해서 발전시키고 근데 그거는 그때 필요한 게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신입 사원이라던가 일을 못하는 사원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발전을 시켜주는 게 그치.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디미니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누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로 나와. 근데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여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는 사람인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포석을 깔아주는 사람인 거고. 진짜 똑똑해야겠다. 그쵸. 그리고 여유로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이건 진짜 똑똑한 것도 똑똑한 건데 여유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너가 실수를 해도 내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얘가 실수를 해도 내가 커버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정도 권한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사실 어느 정도의 권한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 가지면 정말 좋겠다. 아, 마무리 멘트를 지금 칠 뻔했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너무, 그죠? 너무 좋은 책이야. 이 공감이 엄청 가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진짜 그냥,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맞아, 너무 맞아. 몰입되고, 그치. 그래서 지금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나가질지가 좀 궁금해. 아직 얘기할 거리가 이야. 있어요. 대박이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책의 일부이고, 완전 일부겠죠, 당연히. 앞에 말했던 이 5가지를 진짜 책이 한 2만해요. 2만 꽤나 두껍거든요. 이거의 70%를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 있어요. 얼마나 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 사례가 나오겠냐고. 난 지금은 본질은 거의 다 나온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 5가지의 방법은 책 읽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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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디미니셔가 될 수 있는가. 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좋아. 그거는 그러면 2편에서. 좋아. 그러면 1편은 일단 여기서 한번